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수요일 시간에 이어서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패러다임 전환 사이클이 가속됐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단 모든 걸 바꿨죠. 그리고 마침 우리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로 가는 흐름의 그 초입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 요것 때문에 이 4차 산업 시대로 가는 그 흐름이 더욱더 그냥 가속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침체 사이클이 아니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의 변곡점으로 지금의 시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사이클은 제가 작년 말 또는 뭐 올해 1월 정도 제가 기존에 봤던 관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가 이제 2008년이죠. 그리고 여기가 기존의 2020년 대선 전후, 대선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그쯤에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이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그 트리거에 의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한번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존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이제 침체가 한번 오면 그 이후에 이 명분을 가지고 4차 양적 완화부터 5차, 6차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무한 양적 완화 체제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번 폭파가 되는 시기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체제 전환이 이제 오면서 그에 따른 대량 실업도 함께 오고 그리고 MMT도 이제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권을 계속 이어간다면 2기 이후에 그 다음 선거가 이제 민주당이 잡을 확률을 좀 높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기랑 이제 맞물리면서 MMT가 미국 국가 기준에서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시기부터가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슈 이게 갑자기 터지면서 이 사이클에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가속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요거를 원래대로 이제 돌리고요. 지금의 상황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는 거고 그냥 여기가 지금 2020년이죠. 코로나 빨로 한번 그냥 짧게 크게 쭉 왔다가 바로 제로금리부터 해서 4차, 6차 양적 완화 그리고 무한 양적 완화까지 다 진행이 된 거고 근데 아직 이게 안 왔죠? 이런 상승이 안 왔는데 이거는 일단 과거처럼 이렇게 한번 상승 곡선이 만들어질 때 대략적으로 뭐 바닥부터 대비해서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 8년에서 뭐 10년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이클 자체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왔고 우리가 여기서 왔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바닥 사이클은 아직 안 온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시기를 저는 대략 2년 정도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대략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겪은 거 대략 3월 달에 피크를 쳤죠. 3월 달에 피크를 쳤는데 이런 충격은 우리가 지금
체감되지 않습니다. 이런 충격. 그냥 이렇게 가다가 둔화되고 있다가 짧게 툭 치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시장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실물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왔다가 한번 쭉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더 크게 나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U자형으로 돌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지금 여기까지 다시 회복이 됐는데 실물 경제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실물 경제와 그리고 시장 경제가 괴리율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지금 사이클만 보자면 2008년부터 이어왔던 그 사이클을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같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터졌죠, 지금. 이게 안 터졌다는 얘기는 아직 금융시장 자체가 기존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이클이 일단 가속화됐고, 중간 과정, 요걸로 인한 그 하락이 없이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이런 흐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바로 넘어왔고, 그러면 향후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 실업 문제는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워밍업이냐?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량 실업이 짧게 그냥 발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슈 자체는. 우리가 과도기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패러다임 전환식의 그 과도기라는 거는 뭐 1년, 2년 겪고 넘어가는 그럴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그렇게 뭐 쉽게 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으로 본다면 이 과도기가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이 사이클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바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4차 산업 시대 과도기 사이클이 이런 충격을 한번 겪고 나서 대략적으로 2020 뭐 한 2년에서 2023년 요 시기 때쯤에 이제 겪고 그 이후에 뭐 대량 실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MMT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2020년 대략 2년에서 3년이 빨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 2025년 그리고 길게는 2030년 정도까지는 이 과도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도기 국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특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제 구조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침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그냥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아니고요. 경제 구조의 붕괴입니다. 근데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언택트, 비대면이죠. 이 비대면 사업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구조는 당연히 이런 흐름에 맞게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경제 구조라는 거, 산업 구조라는 게 단기에 뚝딱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 쭉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패러다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속화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5년 뒤쯤에나 지금의 시기를 다시 회상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했어야 했었던 시기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를 했어야 했던 시기였는지 이제 뒤늦게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냥 침체 이런 게 아니었고 세상이 바뀌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놓치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 엄청난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5년, 10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막상 변화가 시작이 됐을 때 이게 4차 산업으로 바뀌는 변곡점이었구나 라고 이제 늦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미 그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 4차 산업 시대가 가속화된다는 거 그리고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게 또 다른 말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차 산업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서 향후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볼 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소비가 더 침체되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소멸되더라도 이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화되는 지금의 흐름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그리고 경제를 바라볼 때 이 코로나라는 이슈에 지나치게 꽂히면 거대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5월 8일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이거 원본은 제가 따로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코로나 위기가 경제로 전이돼서 글로벌 보건과 경제의 동반 위기를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경기 침체 심화로 연결이 됐고 결국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그리고 신산업 분야 투자 활력이 저하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 글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계기로 오히려 비대면의 일상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됐다라고 이제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 전반에 비대면화, 언택트,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교육, 그리고 비대면 의료, 그리고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 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게 이제 5G,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야만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그냥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4차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요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면 신사업이건 뭐건 말건 다 죽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서 기존의 경제를 끌고 왔던 그런 산업들이 지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떠오르는 형태. 그러니까 산업이
구조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기 시작한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도했던 사업들이 지고 떠오르는 사업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시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국판 뉴딜, 이게 지금 요즘에 계속 뉴스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한국판 뉴딜이 결과적으로 이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구조적 변화 등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결국 경제와 산업 분야, 이 포스트 코로나 TF 중심으로 이제 다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비대면화 그리고 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을 과속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을 하겠다. 그동안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굉장히 조금 단면적인 부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식의 일자리 창출을 이제 정부가 추진한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넘어가야 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 여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일관적으로 반드시 신경 써야만 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프로젝트 과제 선정 4대 원칙이 있는데,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이제 완전히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정책을 꾸려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그리고 민간 사업을 구축하고 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지양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결국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 파급 영향이 작은 소규모 세부 사업은 지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어서 나가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뉴딜 프로젝트를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일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게 이제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이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제 맞이한 환경에서 바로 돈입니다. 돈. 비용. 엄청난 비용 투자가 필요해요. 이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인프라 구축을 할 때는 이제 주로 도로, 그리고 뭐 토목, 건설 이쪽에 이제 많은 투자를 했었잖아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에 해당되는 도로는 결국 바로 이 통신입니다. 통신 라인, 5G. 이거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깔면 되나요? 아니죠. 거기에 무엇이 돌아다녀요? 데이터가 돌아다니죠. 데이터가 이 5G라는 도로를 통해서 막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5G, 그리고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가 다 그냥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힘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그 위에서 우리가 많은 플랫폼을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들은 다 대부분 이 비대면에 관련된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SOC마저도 4차 산업에 맞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노후 국가 기반 시설을 다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인력 역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등을 보면은
그냥 단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마 이거는 향후 만약에 다음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만약에 이어받는다 라고 해도 이거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흐름, 정치적인 무슨 뭐 관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글로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어떤 정당이 다음 정권을 이어받더라도 그냥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 제가 2025년쯤이 아마 80% 정도 보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물론 이거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갈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 산업 현장 등의 5G 융복합 사업 촉진. 4차 산업은 결국 융합입니다. 융합. 모든 산업 분야가 융합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추가로 인공지능,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여기에도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 그리고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을 하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미래에 대한 그 직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20대 그리고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반드시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다 지금 결국 개발직군이거든요. 개발직군입니다. 주요 인력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여기저기 실업 문제가 나오고 있긴 한데 IT 쪽에서만큼은 그런 이슈가 없어요. 제가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겠죠. 오히려 더 활발한 그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가속하게 됐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서로 확보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당연히 이분들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자녀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개발직군이라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입장벽은 뇌 구조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개발직군에 적합한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사고를 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통계학 기준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직군에 굉장히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의 뇌 구조를 가진 자녀가 아닌데 이쪽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우긴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결국 좋은 거는 각자 사람이 가진 그 잠재력에 맞는 방향으로 결국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개발직군 쪽 이쪽에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서 이쪽에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AI 쪽도 이제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확장 기반 조성 뭐 이런 것들이 뭐 마찬가지겠죠. 결국 인프라가 깔게 되면 모든 영역들이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역들이 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이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온 거는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그냥 모든 영역이 다 비대면 쪽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다 생략을 하고요. 결국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일단 계속 이제 하반기에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 여타 내용들은 2021년, 2022년 예산안에도 계속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 1년짜리, 2년짜리 계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흐름상. 지금 빨리 추진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해놔야 우리가 이 시대를 그나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판 뉴딜 추진책이라고 해서 비상경제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일단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케어하기 위한 팀, 그리고 다른 한쪽 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전환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멤버십 분들한테는 뭐 금요일날 설명을 해드렸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량 실업이잖아요. 그리고 대량 실업만 있나요? 기존에 특히 자영업분들, 온라인 말고 그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소매업 자체들이 다 쇠퇴합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으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거는 MMT 정책, 요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뭐 인프라 구축, 그리고 비대면 쪽의 산업을 이제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팀들, 그리고 SOC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4차 산업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과기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맥락을. 이 내용들은 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그리고 의학, 바이오 산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산업과 신기술,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이런 계기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제가 그 원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년 뒤에 활짝 열릴 4차 산업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4차 산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가 결과적으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 시기와 그냥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다 해야 될 거고, 늦더라도 2030년까지. 이거에 대한 구분은 어느 영역까지를 인프라 구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자체는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의 사회적 문제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일단 기존에 쇠퇴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업군들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계속 침체로 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일단 대부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다 뿌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비 기업들도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다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은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이냐? 4차 산업 문명을 세우기 위한 이 주춧돌 세우기다. 4차 산업 문명으로 가기 위한 주춧돌 세우기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청락증 비용도 들고, 그리고 대량 실험 문제도 중간에 케어를 해야 되고, 이 전 세계적인 구조 조정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이 MMT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프라 구축이 만약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위에 4차 산업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4차 산업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체감을 할 겁니다. 인프라 구축 시기까지는 아직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나는 시점이 되고 그 위에 다양한 플랫폼이 구현이 되고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체감을 할 가능성. 근데 그때 체감을 하고 그때 대응을 하면 이미 늦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전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되고 또 사물과 사물이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구조조정이 다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용 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정 공용 기업이 내세우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용 기업이 이제 출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언급해야 될 게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디지털 화폐 기반의 새로운 통화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구현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통화 시스템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과도기 이 시기에 어떤 시점에서는 지금의 통화 시스템에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통화 시스템으로 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도 아마 같이 겪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기본소득제도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디지털 화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올해부터 각국 정부들이 하나둘씩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빠른 게 지금 중국이죠. 요거는 5월 1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월급을 디지털 화폐로 준다라고 합니다. 5월부터 적용이 되고 공무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국은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 내부 테스트 사진이 유출이 되면서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공무원 급여부터 디지털 화폐로 지급이 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캐시리스 사회가 이제 빨리 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겁니다. 현금은 오프라인에서 거래되고 그리고 핀테크 거래는 데이터가 흩어져서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거꾸로.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쓰면 되거든요. 신용카드처럼.
그냥 쓰면 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모두 다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통제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주요국들 중심으로 다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 발행을 목표로 이미 준비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도기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면서 기존 화폐도 사용하고 디지털 화폐도 사용하는 그런 시기로 같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에 대한 이 편리함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산업 구조 그리고 소비 행태가 다 디지털 화폐가 편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 기존 화폐를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4차 산업시대가 완전히 열리면서 통화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씩 한 발짝 한 발짝씩 이제 이 과도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가. 전혀 먼 미래가 아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기존 관점에서는 경기 확장과 수축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발달에 의한 물가 하락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기준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경제가 후퇴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GDP 산정 방식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개념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좀 저는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발달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 그리고 계속 디플레이션이 오진 않겠죠. 어느 정도 수렴을 할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형태.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형태. 이걸 우리가 기존에는 골디락스 경제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 사이클이 이게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르다가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게 둔화된 시점. 이때 시점 보통 이제 골디락스 경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체제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차 산업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방식의 그 GDP 성장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성장 이러잖아요. 저성장이 오히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달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GDP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통 유엔에서 이제 명명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그 단어 안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통제와 안정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회가 된다. 이런 시대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안정 측면에서는 테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 여기에는 자금의 흐름 이것까지 다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자금 흐름까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금 흐름이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를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성장을 방해할 만한 이런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 이 환경 문제. 이것도 컨트롤 해야 되는데 4차 산업이 구축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환경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되는 문제. 그리고 이 기술 발달로 인한 그 물가 하락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데 이 체제로 넘어오게 되면 낮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람직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는 형태가 무한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블도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처럼 뜨거워지고 이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제도,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만 실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외 사회적 문제를 같이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향후 나올 이런 모든 정책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통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안정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과도기 국면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의 준비는 일단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는 5년 뒤 그리고 길게는 10년 뒤에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 그래서 10대 자녀부터 50대 성인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60대가 되는 분들은 지금 50대잖아요. 근데 60대가 된다고 해도 그 시기에 되면 이게 은퇴 나이가 아니에요.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은퇴 나이가 70대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50대까지도 이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당장은 직장이 중요하죠. 당장은 이제 직장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직업은 다릅니다. 업과 직장은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이 중요한데 이것도 신경을 쓰면서 이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현실도 준비를 하고 미래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게 투트랙으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뭐 패러다임 전환기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또 언제나 부의 이동이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기에서는 부채 관리가 필수고 그리고 금융 공부도 필수다. 이 두 가지. 뭐 준비할 게 많죠. 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뭐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준비는 하긴 해야 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흐름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이제 끝나고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점점 금융 지식이 부의 계층을 정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금융 공부가 이제 필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시대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구축이 되면 부의 계층 간 이동이 그때서부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차 산업 시대의 부의 이동은 결국 과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넓게는 요 사이, 2030년 요 사이에 부의 계층 간 이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버린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재능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 꺼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의 계층간 이동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이제 인간이 소비하는 영역이 주로 이 건강 관련 그리고 여가 활동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이쪽 방향으로 다 맞춰질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시대는. 먹고 살기 위한 자금은 기본소득제도로 다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의 이제 돈만 이제 지급하는 형태가 이제 기본소득제도인데 이제 그것 말고 좀 더 나은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이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 진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10년 뒤에 나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건 뭐 딱히 제가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처음 겪는 겁니다. 저도 처음 겪는 거고 여러분들 처음 겪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정답이 없단 말이죠. 명확하게 뚜렷한 정답은 없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그 흐름을 캐치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방향성은 이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디지털이거든요. 데이터. 이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겠죠. 일단 뭐 개발 직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추가로 다른 소비를 일으킬 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쪽으로 열심히 또 연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농업에 대한 부분 이거를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냐? 단순히 농업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 쪽으로는 저는 농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마트팜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방식의 농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또 추가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제가 기회로 표현한 이유는 말 그대로 거대한 변화에서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지 뭐 금전적인 거다 라고는 할 수는 없죠. 금전적인 거를 포함하고 더 넓은 영역에서의 그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변화, 이 변곡점이 이미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 이 거대한 변화에 이제 맞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이 체제에 맞게 계속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지금대로 생각을 하시고 또 다시 시간을 내서 투트랙으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형태로 자신들의 직업,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계속 이쪽으로 언제든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들은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그 변화에 준비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제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그때마다 계속 이제 유튜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건 있잖아요. 큰 방향으로. 일단 이 문제는 이미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직업이 될 거예요. 미래의 새로운 직업. 이미 대형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구상을 해놓고 이미 연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IT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조건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오셔야 됩니다. 왜냐? 4차 산업 자체는 IT를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이 IT와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긴 했는데 정말 이 시기 정말 잘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많은 고민들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